멍멍! 안녕하세요. 서사마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제 유기화학에서 입체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래서 입체에서 입체 구조에 대해서 결합을 표현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이제 입체에 대한 표현하는 방법들 중에 뉴먼 투영식이라고 있어요. 뉴먼 투영식에 대해서 얘들은 어떻게 보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읽는 방법, 그걸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와 함께. 그렇게 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체화학 중에서요, 이제 입체 이성질체에 대해 표현하는 방법들 중에 R배열과 S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배열과 S배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다음과 같이 그렇게 정할 수가 있는지, 그 정하는 것에 대한 규칙과 그걸 이용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멍멍. 자, 그러면은 입체 표현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입체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구조식을 그리는 거에 대한 좀 과거를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우리가 일단 화학에 대해서 물질을 표현할 때 분자식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분자식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자식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평면에다 표현하는 방식. 아마 여러분들은 그 화학 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루이스 구조식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루이스 구조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애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루이스 구조식 같은 경우는요, 살짝 좀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살짝 2D에 대한 경향성이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2D로 맞게 설명을 하지 못하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실제 분자에 대해서 이제 결합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얘들은 3D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3D를 표현하기 위해서 2D에 대한 한계를 좀 벗어나기 위해 기하 구조를 어떻게 다시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마 유기화학에서 배우게 되는 단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아마 가장 입문하실 때 보게 되는 개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화학을 만약에 보시게 되는 분들이라면 이 기하 구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하 구조를 그린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지, 조금 이제 입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그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아마 그 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것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예시를 토대로 해서 가장 설명하는 게 가장 좀 이해 돕기가 좋겠죠. 그래서 일단 메테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메테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메테인에 대해서 분자식을 표현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CH4일 거예요. 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주변 원자들이 다 수소로 이루어진 친구. 그걸 메테인이라고 하는데 분자식은 CH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친구를 루이스 구조식으로 화학 원 때 배웠던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그 친구는 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얘를 주변에 원자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 이렇게 입체적이란다.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식, 그걸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평면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지가 않을 거예요. 메테인이라는 건요. 기하학적인 구조로 아마 결합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그런 기하학적 구조로 만들기 위해 입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결합을 표현하는 선을요 하나가 아니라 이제 크게 세 종류로 표현을 할 겁니다. 지금 루이스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요 결합을 나타냈을 때 결합을 표현했을 때는 얘는 무조건 실선밖에 없었거든요. 한 종류밖에 없었는데요. 이 기하 구조를 표현했을 때는요 얘는 3D로 표현하시게 될 텐데요. 최대한 얘에 대해서 결합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얘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선이 있고요. 실선이 있고요. 하나는 쇠기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쇠기형이라고 교재에서는 쇠기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교재 말이 더 정석이니까요. 쇠기형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쇠기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점선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선이 있다라는 거. 쇠기형에다가 점선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로 결합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 메테인을 이 세 가지의 결합 세 종류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느냐면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평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친구들, 그리고 세기형 하나, 점선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얘가 기하 구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볼 만한 게 어떤 거냐면은 실선, 쇄기, 점선, 얘들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그 3D다 보니까요. 3차 함수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3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D 같은 경우서는 얘는 2차원이에요. 2차원으로 표현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평면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거든요. 하지만 3D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3차원. 그러니까 입체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3D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평면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2차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평면이라면은 3차는 이제 Z축이 있는 거예요. 입체로. 그래서 이 Z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Z축을 중심으로 해서 실선이냐 쇄기냐 점선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선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루이스 구조에서도 어차피 루이스 구조식에서 평면인 친구들을 이렇게 실선을 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똑같이 평면에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좀 이제 방금 제가 3차 함수를 얘기를 했다 보니까 3차 함수에 대한 관점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Z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 Z축도 제가 이제 이 Z축을 안쪽으로 향할수록 플러스 값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Z축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실선 같은 경우서는 평면에 위치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Z축이 0일 때 얘를 실선으로 표현하고 있겠는데요. 쇠기형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평면보다 앞에 있을 때예요. 평면보다 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으로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우리랑 우리 보는 눈과 가까이 있을 때요. 만약에 이 3차 함수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Z축이 0보다 클 때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겠죠? 이런 식의 느낌으로 위치하고 있을 때. 여기 그림으로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을 때요. Z축에 대해서. Z축에서 0보다 클 때, 그때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 결합들을 다 세기형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점선 같은 경우서는요. 세기형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점선 같은 경우서는 평면보다 뒤에 있을 때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기준으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우리 눈보다 더 멀리 있을 때, 우리 눈과 멀리 있을 때라고 또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뭐 3차 함수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Z축이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렇게 되면은 평면보다 더 뒤쪽에 있겠죠. 이쪽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친구 그런 것들을 다 점선으로 결합을 표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방금 제가 그렸던 이 메테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지금 중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 번호를 좀 매길게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1번 수소와 2번 수소는 평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수소와 4번 수소는 앞뒤로 위치해 있다는 거. 그 중에서 3번 수소는 이렇게 앞에 있고요. 4번 수소는 뒤에 있구나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3D로 살짝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제가 일단 사이트를 하나 갖고 올 건데요. 스케치팹이라 해가지고 3D에 대해서 알기 좀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와 볼 텐데요. 메테인이 이제 그림을 본다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방금 기하 구조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했었죠.
보시게 되면 실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쇠기형과 점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쇠기형이 Z축이 돼서 0보다 클 때라고 썼죠. 제가 그렸던 3차 함수 기준으로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빨간색들은 평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평면보다 더 앞에 있으면은 쇠기형, 이 평면보다 뒤에 있으면은 점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3D로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면요.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노란 색깔의 평면에 위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노란 색깔 평면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초록 색깔 이 친구를 보시게 되면은 평면보다 더 앞에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앞쪽에 있다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평면보다 더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경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Z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Z축에 대해서 0보다 크기 때문에 평면보다 더 앞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쇠기용으로 그림을 그려서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 색깔 같은 경우는 평면보다 더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기하 구조로 그림을 그려본다고 했을 때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기형은 평면보다 앞에, 점선은 평면보다 뒤에 있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면이 있는 친구들은 빨간색처럼 이렇게 실선으로 또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체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 3D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체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뉴먼 큐 형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뉴먼 큐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 기하 구조에 대해서 혹시 그 메테인 같은 경우에서는요 꼭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게 된다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은 메테인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구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틀려진 형태로 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그림처럼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 형태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또 상황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그림이 아니라 살짝 돌려서 다르게도 좀 돌려보고 싶은데 제가 돌리는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다른 메테인을 갖고 와 볼게요. 다른 메테인을 갖고 와서 만약에 제가 이런 식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싶어해. 이런 식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메테인이 한쪽은 여기 앞에 있고 한쪽은 뒤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평면이 될 수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먼저 잡고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뭐 하나를 잡고 좀 해볼게요. 제가 이거 돌리는 걸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본다고 했을 때 지금 얘네들이 평면상의 위치에 있다고 이 가정을 지어볼 수가 있거든요. 평면상의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평면보다 더 안쪽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평면보다 더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그려볼 수가 있는데 얘를 좀 캡처를 좀 해볼게요. 캡처를 좀 해서요. 이 그림을 만약에 내가 기하 구조로 다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라고 하게 된다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볼 수가 있게 되느냐, 중심 원소가 탄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수소들이 위치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요 얘를 똑같이 해서 다시 한번 기하 구조를 표현하게 되면은 중심 원자의 탄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친구랑 그러니까 일단 번호 좀 매겨볼게요. 수소에 대해서 번호 좀 매보게 된다면은 1번 수소, 2번 수소, 3번 수소, 4번 수소로 할게요. 여기서 3번 수소와 4번 수소 같은 경우는 평면의 위치에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3번 수소와 4번 수소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평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Z축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탄소를 보게 된다면 이 친구는 평면보다 더 앞쪽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쇠기형으로
그림을 그려서 다음과 같이 나 앞에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색깔로 한번 뒤쪽을 좀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쪽이 이 2번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히 표면보다 더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모습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점선으로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테인이 이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도 했을 때 그래도 기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대충 위치하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와 얘도 각각 다 메테인을 표현하고 있는 기하 구조라는 거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메테인 같은 경우에서는요, 정사면체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주 요소일 거예요. 정사면체의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메테인에 대해서 그 기하 구조를 그림을 그려본다고 했을 때 뭘 하든 간에 무조건 정사면체에 대한 모습을 뗄 수가 없을 거예요. 무조건 정사면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될 거라는 거. 무조건 정사면체에 대한 그림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또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이건 대학교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긴 한데요. 왜 꼭 정사면체로 돼야 되느냐라고 하게 된다면 혼성화에 따른 결합 구조가 있어요. 안정화 때문에 그 반발력에 의해서 전자 간에 대한 반발력 때문에 그걸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 형성하게 되는 기하 구조가 있어요. 그 혼성화 아마 무슨 결합 이론이 있을 거거든요. 이름은 좀 까먹었는데 우리가 이 CH4 이 친구 메테인 같은 경우는요, 혼성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요, sp3에 대한 혼성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때 sp3 혼성화 같은 경우는요, 이 기하 구조를 갖게 된다면은 얘는 무조건 정사면체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테인은 뭔 짓을 하던 간에 정사면체 구조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그리든 간에 정사면체로밖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기초를 좀 본다고 했을 때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 혼성화에 대해서 각각마다 존재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아마 일반적으로 sp3 그리고 sp2 그리고 sp 이 혼성화가 있을 텐데요. 얘들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이 입체적인 기하 구조 같은 경우는요, sp3는 정사면체, sp2 같은 경우는요, 평면 삼각형, 평면이에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요, 직선형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 기하 구조에 대해서 모습을 결정을 지으실 때. 만약에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른다면요, 대학교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화학원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꼭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아니면 아마 제 알기로는 유기화학의 맨 앞장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무기화학에도 있습니다. 무기화학이라든가 일반 화학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이체화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얼른 일반 화학으로 돌아가서 2차 화학 내용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요, 기하 구조에 대해서 실선, 세기형, 점선에 대해서 입체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되느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실선, 세기형, 점선은요, 이제 3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Z축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Z축이 0이야, 평면에 위치하고 있어, 그렇다면은 실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쪽에다 정리 좀 해볼게요. 이쪽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은 실선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요, Z축의 기준으로 Z축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했을 때 실선은 Z축이 0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평면에 위치해 있을 때 우리 그런 결합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실선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기형 같은 경우에는요, Z축에 대해서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평면보다 앞에 있을 때, 그래서 평면보다 앞에 있는 그런 결합들은요, 다 세기형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선 같은 경우에서는요, 평면보다 더 안쪽에 뒤에 있을 때 그런 결합들을 점선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Z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Z축에 대한 Z값이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점선으로 그린다라는 거, 그걸 좀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담으로요, 그럼 다중결합도 혹시 만약에 다중결합도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해 하나요? 라고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만약에 쇠기형으로 이중결합이 되어 있어 라고 하게 된다면은 쇠기형으로 이중결합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돼요. 만약에 점선으로 이중결합이야, 그럼 점선으로 이중결합을 그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선은 그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중결합이다, 그러면 다중결합하는 개수만큼 여러분들 똑같이 실선이든 쇠기형이든 점선이든 그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쇠기형이라든가 점성형은 좀 표현하기 굉장히 좀 벅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재들도 그 이런 이중결합이 있는 친구들은요, 걔를 평면을 중심으로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꼭 뭐 하지 말아라 라는 건 아닌데, 해도 되기는 하는데 조금 표현할 때 그리기가 좀 벅찰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제 여러분들 기하 구조를 그릴 때 실선, 쇠기형, 그 다음에 점선, 얘네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약속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꼭 앞에 있는 것을 쇠기형으로 하나요? 왜 꼭 뒤에 있는 걸 점선으로 하나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거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먼 튜형식으로, 뉴먼 튜형 뉴먼 그 투형식 그 친구에 대해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번에 얘기해 볼 거는요, 이제 뉴먼 튜형도, 뉴먼 튜형식,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먼 튜형도,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뉴먼 튜형도 또는 뉴먼 튜형식, 이 친구 같은 경우서는 그 이제 어떤 결합이 있다라고 하게 됐을 때 그 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주변 치안기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틀어져 있느냐, 그런 것들 살짝 상대적인 배치, 그런 것들을 보는,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뉴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된다면요, 어떤 결합을 중심으로 해서요, 어떤 결합을 중심으로, 그래서 치환기들이 그 주변 치환기들에 대해서 틀어지는 정도 보여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뉴먼 투영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그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먼 투영대에서 가장 그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디를 볼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보느냐, 그래서 그 결합하는 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치환기들이 표현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위치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디를 볼 것이냐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어떤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요, 그 결합을 뭐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뭐 중심 원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합하는 원자들이 있을 건데, 그 결합을 갖는, 우리가 방금 어떤 결합을 중심으로 한다 했었잖아요. 그 어떤 결합에 대해서 그 결합을 담당하고 있는, 그 결합을 담당하는 중심 원자들에 대해서, 그 중심 원자들을 하는 것을 겹치게끔, 일직선으로 겹치게끔 여러분들이 시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겹치는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먼 튜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에테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테인에 대해서 좀 예시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테인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 친구는 이제 탄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치원기들이 다 수소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분자식을 써보게 된다면은 이제 C2, H6인 친구인 건데, 그래서 구조식을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 CH3가 양쪽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얘를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금 그 기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입체적으로 표현하는지 배웠으니까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표현해 보게 된다면요. 일반적으로 에티엔을 표현하는 건요. 엇갈린 형태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심으로 탄소들이 있고요. 걔들을 엇갈린 형태로 그린다라는 거는 이제 서로 이제 수소 있는 그 수소들이 서로 안 겹치게, 양쪽도 마찬가지로 폴폴이 흩어진 채로 존재하고 있는 형태, 그거를 이제 엇갈린 형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테인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뉴먼 튜형들을 그려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결합을 볼 건데요. 어떻게 해서 결합을 볼 거냐라고 하게 된다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은요 그 중심 원자들에 대한 결합을 아마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점을 본다고 하셨을 때 웬만하면 뉴먼 튜형들은요 이렇게 중심 원자들이 일직선으로 보게끔 이런 시점을 가지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뉴먼 튜형들을 한다고 했을 때 막 이렇게 치환기랑 돼 있는 뭐 이렇게 C랑 H로 돼 있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뉴먼 튜형들을 난 그리겠다라고 한다면은 표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들은요 대학교 초반일 때 입문일 때 웬만한 이제 뉴먼 튜형들을 표현하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치환기 쪽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중심 원자들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결합을 보게 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표현도 뉴먼트 형식, 그거를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뉴먼트형들을 본다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뉴먼트형들을 보는 이유가 틀어진 정도를 보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치환기들을 볼 수 있게끔 중심 원자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시점을 맞춰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먼 튜용도를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시점을 토대로 해서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점으로 지금 이 에테인을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앞에 있는 탄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탄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먼 튜형도 같은 경우서는요. 앞에 있는 탄소와 뒤에 있는 탄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앞에 있는 탄소 같은 경우서는 그냥 선으로만 표현하게 됩니다. 일단 무슨 얘기인지 일단 이 에테인을 뉴먼 튜형으로 그려보자라고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탄소, 이 친구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 그 뉴먼 튜형들의 그림을 보다고 썼을 때 지금 이제 이 세 선이 만나게 될 이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이 이제 중심 원자, 앞에 있는 중심 원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표현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앞에 있는 이 탄소를 토대로 해가지고 결합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결합들이 있을 텐데 이 결합을 뉴먼 튜형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면은 이 선이 바로 앞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배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치가 되어 있는 이 치환기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것들인지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맨 위에 있는 친구를 1번 수소,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있는 이 친구를 2번 수소, 뒤쪽에 있는 친구를 3번 수소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을 이제 뉴먼 튜형으로 그려보게 된다면은 이제 1번이 위에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그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있는 친구가 3번이 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는 걸 시점 기준으로 해서 보여지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보니까요. 여기 관점으로 해서 이 시점을 해가지고 에티엔을 본다고 했을 때 보여지는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는 게 뉴먼 튜형이다 보니까요. 1번, 2번, 3번은 무조건 이렇게 위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뒤쪽 친구들을 보게 될 건데요. 뒤쪽 친구들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앞에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려버리게 된다면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원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을 그리는 이유도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친구들을 뒤에도 뭔가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중심 원자 이렇게 원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걔들 중심으로 해서 걔들을 이게 중심 원자 뒤에 있는 걸 뒤에 있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치환기들은 이제 원에다가 맞춰서 이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중심 원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랑 결합되는 애는 누구냐, 그리고 뒤에 있는 중심 원자랑 결합되어 있는 거는 누구냐, 그걸 여러분들 잘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 말을 좀 쉽게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원에 있는 친구가 뒤에 있는 친구들이 했죠. 그래서 원에 같이 딸려져 있는 이 선들이 다 뒤에 있는 중심 원자들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들이라는 거를 여러분 인지해 주시면 아마 조금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뒤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번호를 매기면서 각각 위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어, 뒤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4번이라고 하고요. 얘가 4번이라고 5번, 6번이라고 하게 됐었을 때 유먼 투영도에서 나타나게 된 4번, 5번, 6번에 대한 위치는 다음과 이렇게 4번,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에테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뉴먼트 용도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 이 뉴먼트 용대에서 얘기해 보게 됐을 때 앞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앞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친구들을 합쳐가 가지고 얘들을 합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뉴먼 투영도 그림이 나오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반드시 뉴먼 투영도가 이런 식으로밖에 존재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제 키포인트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디를 볼 것이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게 된 시선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죠. 만약에 이제 제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요. 이번에는 이쪽 시선이 아니라 그냥 지금 좀 아깝겠죠?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옆에다가 만약에 이번에는 이러한 에테인이 다시 한번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에테인이 다시 한번 있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왼쪽에서 아니라 오른쪽 시선으로 해서 본다고 했을 때에 대한 유먼 투영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본다고 했을 때 이번에 이쪽 시선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쪽 시선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유먼 투영들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느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수소 하나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왼쪽에 봤을 때는 수소 하나가 위에 위치하고 있었겠지만은 이번에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되어 있는 수소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쪽 탄소를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탄소를 이제 초록색으로, 그 결합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칠해서 표현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앞에 있는 친구들, 파란 색깔 선들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Y자 모양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친구들은 일단 뒤에 원자가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이번에는 뒤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수소 하나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짝 C자 모양으로 그림을 표현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만약에 각 수소들에게 숫자를 매겨가지고 각 위치들에 대해서도 얘기해달라라고 하게 된다면은 얘들이 각각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유먼 투영도에서 보여주게 되면 각 수소들의 번호는요. 이 친구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그 다음에 아니지 얘가 2번, 그 다음에 얘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얘가 4번, 그리고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걸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에테인을 본다고 했었을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 위치에 서가지고 에테인 분자라는 걸 보게 됐었을 때 그러면 여기 이 평면을 기준하게 되면은
지금 쐐기형으로 있는 부분들은 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왼쪽으로 위치하고 있을 거다 보니까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은 평면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다 오른쪽으로 위치를 할 거라서요. 그래서 뉴먼 투영을 본다고 했을 때 3번과 5번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네, 이제 그림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입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스케치팩으로 한번 또 에테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에테인을 이제 입체로 표현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분석 구조를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가 가지고 위치가 달라질 수, 그러니까 그 뉴먼 투영도로 표현되는 그림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엔 제가 이제 이 입체에 대해서 본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 마우스 컷에 있는 방향으로 만약에 에테인을 본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시점으로 왼쪽에서 에테인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여주기 시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돌려라.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왼쪽의 시선을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은 마침 뉴먼 투영도에 표현되어 있는 그림과 굉장히 똑같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편집으로 보여드릴게요. 편집을 해서 제가 그린 거랑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똑같을 거예요. 비슷할 거라는 거. 근데 이제 뒤쪽에 있는 원자를 보시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입체를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중심 원자 때문에 뒤쪽에 있는 원자가 가려져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뒤에 원자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동그라미를 그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번호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탄소에 대해서 1번, 2번, 3번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뉴먼 투영도를 또 보게 된다면은 1번,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가 2번,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팩으로 해가지고 3D를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이 친구들이 1번, 2번, 3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왼쪽 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보게 된다면은 이제 뉴먼 투영도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얘가 1번,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가 2번,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있는 얘가 3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보여질 수 있는 그 번호들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가 2번이라 했는데 유멍토에서 얘를 막 2번이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하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중심 원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 그림에서 밑에가 4번, 5번, 6번이라 했잖아요. 얘가 4번, 그 다음에 5번, 6번이라고 되어 있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D 입체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얘가 4번, 5번, 6번이거든요. 뉴먼 투영도 위치로 해가지고 그 시점을 보게 되면은 아래 얘가 4번, 오른쪽 위가 5번, 왼쪽 위가 6번 이렇게 해서 각각마다 번호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뉴먼 투영도가 생각보다 그 직관적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좀 참 놀라운 일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긴 할 텐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속을 지으면서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뉴먼 투영도를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라는 건 언제든 인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결합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겹치게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 원자를 이루고 있는 탄소들이 겹치게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왼쪽 시점이 아니라 오른쪽 시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오른쪽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오른쪽으로 돌려보게 되면은 같이 이런 식으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방금 제가 그랬던 거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아마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앞에 있는 애들 중에서 수소가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만약에 치원기 쪽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중심원자끼리 결합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친글 쪽을 보면은 어떤 시점이 되느냐? 이런 쪽에 시점이 변경이 된다. 그래서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고 뒤에 있는 친구들로만 이루어져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치원기 쪽은 잘 안 봐요. 중심원자들을 위주로 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뭐 에테인뿐만 아니라 뭐 뷰테인이라든가 프로페인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뉴먼트 용도에서 어떤 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합을 여러분들이 교차 겹치게끔 그래서 잘 해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지게 되느냐 그걸 다음과 같이 뉴먼트 용도로 표현한다 라는 걸 잘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보일 것이다 라는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살짝 이거 유기화학 쪽에서 2차 화학 공부하다 보면은 살짝 공간 지각 능력이 좀 향상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에테인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이런 형태로만 존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서는 엇갈린 형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긴 하거든요. 가장 안정한 형태이긴 해요. 하지만 엇갈린 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회전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셔야 되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뉴먼 투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이제 가려진 형태, 그러니까 뭐 겹쳐진 형태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영어로는 이클립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겹쳐진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제 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수소들이 양쪽에서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까는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엇갈린 위치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번에 소개할 에테인 같은 경우는요. 수소의 위치가 다 똑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좀 겹쳐진 형태, 뭐 겹친형? 이걸 이렇게 필이 아니지. 겹친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겹치는 에테인. 뭐 겹쳐진 아니면 가려진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겹친형 에테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얘들은 다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얘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뉴먼 투영도를 그려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일단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중심 원자를 하고 있는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결합을 보면서 만약에 뉴먼 투영도를 그려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때 보여지게 된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앞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됐을 때 앞에 있는 친구들은 초록색으로 표현해 보자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살짝 C자 모양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뉴먼 투영도에서 앞에 있는 친구들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C자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 했을 때 뒤에 있는 친구들은 똑같이 앞에 있는 친구들처럼 CO자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일단 원자가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원자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런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대한 겹치게끔 얘기해 보시면 돼요. 너무 각도를 틀어지게 된다라면은 살짝 이제 오호시 같은 느낌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요. 최대한 안 틀어지게끔 서로 이제 평행하게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이제 뉴먼 투영도를 그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그래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체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 나오게 된다면 입체로 어떤 식으로 모습이 보여지게 되냐면요. 얘네는 엇갈림이니까 이클립스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겹쳐진 아마 이쪽에 있던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겹쳐진 상태의 에테인이에요. 보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수소들의 위치가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일단 왼쪽으로 만약에 시선을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가려진 모습 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상 또 가려지게 되면은 뒤에 있는 친구들도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아예 싹 다 가려진 모습으로 그려보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겠죠. 뒤에 있는 친구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 누군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동그란 걸 그리고 동그란 거에다 선을 연결해서 수소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려진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다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른쪽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라는 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똑같을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뭐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또 이게 가려진 형태에 대해서 꼭 이런 식으로 C자로만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아예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Y자 형태로 Y자 형태로 만약에 내가 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Y자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못하네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뉴먼트 형도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뉴먼 투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엇갈린 형태, 그 다음에 겹친형 형태, 그리고 고시 형태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일단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뭐 참고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아마 엇갈린 형태보다 안티형이라고 얘기를 해보겠네요. 안티, 고시, 그리고 이클립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뉴먼 투용도에서 많이 따라오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서는 입체에 대해서 뭐 뉴먼 큐형들을 그리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쉽게 얘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라고 하게 된다면은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긴 한데 그나마 단편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시선을 본다 라고 한다면은 왼쪽 시선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 이제 실선형 같은 경우서는 위 아니면 아래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쐐기형이 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쐐기형은 다 오른쪽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다가는 거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뭐 오른쪽 위아래겠죠? 오른쪽 위 또는 오른쪽 아래 그렇게 있겠죠?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되고요. 점선형 같은 경우서는 이제 왼쪽에 위치하고 있을 거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이 왼쪽 아래 그런 식으로. 네, 이거는 왼쪽 시선 기준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좀 별로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비권장드려요. 그냥 차라리 이제 보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쪽에서 서가가지고 해당 분자를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볼까를 이제 뉴먼 튜온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상상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입체를 토대로 해서 이 입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만약에 에테인이 있다면은 내 머릿속에 담은 다음에 얘를 이제 왼쪽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왼쪽에서 이렇게 틀어서 보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림을 상상해서 여러분 뉴먼 튜온도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나마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 뉴먼 튜온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입체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하 구조에 대해서 뉴먼 튜온도를 표현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R과 S 배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R과 S 배열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단 그걸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카이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R과 S 배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일단 중심 원자가 카이랄성을 갖고 있냐, 그걸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중심 원자가 카이랄성이냐. 카이랄성이
뭔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앞장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카이랄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 라고 하게 된다면은 거울상으로 대칭이 아닌 친구들입니다. 대칭이 아닌 모습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 대칭이 아닌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비대칭이다. 그러니까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카이랄성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너무 이렇게 여기서 대칭이냐 아니냐라는 걸 따지기가 굉장히 복잡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칭인지 아닌지 막 대칭면을 이리저리 따지면서 보시는 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학년일 때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얘기인 겁니다. 저학년일 때에 대해서 카이랄성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요. 심플하게 하려면은 그냥 중심원자 기준으로 주변 치원기들이 환기들이 전부 달라야 돼요. 전부 다른 종류의 치안기를 갖고 있는 중심 원자가 카이랄성을 띠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해요. 그런 애들은 웬만하면 다 비대칭이더라고요. 예외는 아직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거 저학년 거 본다고 했을 때 예외는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각각마다 다 다른 종류를 갖고 있어야 돼요. 1종 뭐 A 종류, B 종류, C 종류, D 종류 이렇게 중심 원자에 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친구들을 그 비대칭이기 때문에 카이랄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카이랄성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R 배열이냐 S 배열이냐 그렇게 결정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R 배열이냐 S 배열이냐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그 각각마다 주변 치안기들이 전부 다른 종류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다 다른 종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R과 S 배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그 치환기들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순위인지는 뭐 지금 깊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보기 위해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치환기들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규칙에 따라서 그 치환기들에 대해서 각각 다 다른 종류에 대한 치환기들에 대해 순위를 결정하신 다음에 그 순위에 따라서 사이클을 돌릴 때 R이냐 S냐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단 R과 S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R이라는 건요. RBR이라는 거는 어 그 순위별로 사이클을 돈다고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배열을 R 배열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는요. S 배열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배열을 S 배열을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R 같은 경우는 라이트의 R이 아니라요. 아마 다른 개념인 걸로 알고 있긴 하는데 그 S가 아마 제 알기로는 시니스터라고 했고 그다음 R이 이제 렉투스라 해가지고 라틴어라고 하더라고요. 오른쪽이라 했나?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는 이 R은 그냥 라이트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외우기 쉬우니까 오른쪽이니까. 네, 왼 S 같은 경우는 레프트면 그냥 L 하면 되지 않냐? 왜 S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라틴어에서 따왔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시니스터 이 친구가 왼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부정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하는데 그 옛날에 라틴 사람들은 왼쪽을 살짝 불길하게 봤나 봐요. 부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은 시니스터에서 이제 S를 따왔다라는 거. 이거 R 배열에서 R은 레틱스에서 R 얘를 따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이런 거 좀 지루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R은 그냥 라이트 오른쪽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거 반대가 S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순위를 어떻게 매기냐라는 거예요. 순위를 기준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R이라고 하고 순위를 기준으로 돈다고 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S 배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아마 교재도 있을 텐데요. 그 교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아마 근데 아마 좀 규칙이 좀 길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 카이랄성 중심 원자 기준으로 했을 때 중심 원자 기준으로 결합된 원자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에 대해서 그 원자들을 본다고 했을 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이 원자에 대해서 원자량이 클수록 우선순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탄소에 아이오딘이 있고요. 말이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이오딘이 있고 염소가 있고요. 플로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좀 살짝 진짜 콩가루 마냥 있는 이런 분자가 있다고 하셨을 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중심 원자가 탄소예요. 얘가 지금 4개의 다 다른 치안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이랄성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주변 원자들을 보게 되면 아이오딘 있고 염소 있고 플로린 있고 수소가 있어요. 얘네들의 원자량을 비교해 보게 된다면은 원자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아이오딘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플로린, 그 다음에 수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자량이 큰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이오딘이 1순위, 그리고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구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아이오딘이 1순위, 염소가 2순위, 플로린 3순위, 그 다음에 수소가 4순위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걸 참고를 해보실 때요.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 같은 경우서는요. 그 이제 만약에 똑같은 원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머지 친구들을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중심된 결합 중심 원자 기준 결합된 원자가 같아. 동일한 게 있어. 동일할 경우. 그 다음 원자를 본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탄소를 본다고 했을 때 한쪽은 플로린, 한쪽은 수소예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메테인이고요. 하나는 에테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심 원자 기준으로 결합된 원자가 지금 수소, 플로린, 탄소예요. 이렇게 되면은 탄소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탄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순서를 어떻게 매겨야 되냐? 그럼 얘는 비카이랄이냐? 나오게 되면은 얘는 카이랄긴 카이랄이에요. 그렇죠? 메틸기랑 에틸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얘네는 순위를 어떻게 매겨야 될까라고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원자를 봐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메틸기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지금 주변 원자가 HHH로 이렇게 총 3개의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치환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에틸기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요. 지금 수소, 그 다음에 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틸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원자를 본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음 원자들 이 3개를 보게 되면서 여기서 가장 높은 친구를 보시면 됩니다. 얘가 가장 높네. 보시게 되면은 수소랑 탄소랑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수소랑 탄소랑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데 탄소가 가장 높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탄소가 가장 높네. 그러면은 얘가 1순위겠구나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해보는 게 바로 규칙 2입니다. 그래서 얘가 1순위, 2순위, 3순위 아니지. 플론이 가장 높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된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플로린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원자가 가장 높기 때문에 원자번호가 가장 높기 때문에 플로린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같을 때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2순위, 3순위 이렇게 결정질 수가 있겠다라는
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중결합을 갖고 있어요. 다중결합을 갖고 있을 때, 다중결합은 그 똑같은 원자 두 개를 결합하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중결합이 있을 때, 다중결합일 경우 단일로 해당 개수만큼 결합돼 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쉽게 얘기하게 된다면요. 똑같이 이번에는 플로린, 수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에틸기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카본일기를 넣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하게 된다면요. 뭐 알데하이드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요. 아마 제 알기로는 알데하이드기라고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얘기해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일단 그 플로린이 순위를 따졌을 때 1순위인 건 맞아요. 그쵸? 1순위인 건 맞는데 그 다음에 2순위로 얘기해보게 됐을 때 또 똑같이 또 탄소가 있어요. 탄소들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에틸기 같은 경우서는 이제 수소 두 개에다가 메틸기 이렇게 있는 친구고 근데 이 하이드록시기를 보게 된다면 이 친구는 탄소에다가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친구예요. 산소랑 이중결합이 되어 있고 수소가 하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합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 이중결합을요 살짝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산소로 잡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대충 어림잡아서 보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본일기를 이렇게 길게 크게 잡아서 보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산소가 있네. 그러면 얘가 더 순위도가 높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드록시기가 있는 친구가 2순위 그리고 에틸기가 3순위 이렇게 순위를 매겨볼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예시로요. 만약 에틸기가 아니라 알코올기라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알코올기를 갖고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 그러니까 에탄올기 이런 에탄올을 갖고 있는 친구는 어떻게 될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 에탄올 친구 같은 경우는요 이제 탄소에다가 수소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산소가 갖고 있기는 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가 하나만 갖고 있지만요 산소가 한 개 갖고 있지만은 하이드록시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중결합을 각각마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 했었죠 그러면 이때 산소는 두 개를 취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을 거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순위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이드록시기라든가 에탄올기를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하이드록시기가 더 높은 순위를 갖게 된다는 거.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기는 거는 규칙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매겨보시면 되고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준다면요.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아마 교재에서는 뭐 규칙이 세 가지라 아니면 네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해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요. 원자량이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 얘기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처음 원자량이 많이 갖게 된다면 분자량을 보시면 돼요. 분자량이 높다? 그럼 우선순위가 높다. 운석이라고 하냐?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살짝 예외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건 좀 참고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살짝 급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거 사용해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분자량이 높으면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이거 권장하지 않아요. 가끔씩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대충만 알아도 대충 우선순위는 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막 배우시는 분이다 보니까 꼼수 바로 하는 건 저 권장드리진 않아요. 잘못 외우면은 오개념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교재에 대해서 나오는 규칙 꼭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 교재에 따라서 또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라고 한 게 된다면요. 규칙 첫 번째로는요. 이제 중심원자 주변에 중심원자 주변 원자에 대해 원자량이 높으면요. 우선순위가 높아져요. 우선순위도가 순위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원자량이 같아. 원자량이 같으면은 주변 원자다 보게 된다라는 거. 1에서 못 고르면 그 뒤에 원자들을 봐라. 그 뒤에 원자들을 1 규칙에 따라서 다 세어보면 된다. 또 세 번째. 만약에 또 2에서 못 걸러. 다중결합이 존재해. 다중결합이 존재해. 존재 시 그 원소의 그 원자의 단일결합 개수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결합이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소와 이중결합이 돼 있다. 그 친구는 산소와 단일결합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 두 개로 취급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규칙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순위를 매기면 된다는 거. 그래서 순위를 매겼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배열이 결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순위를 매길 때 어떻게 매시면 되냐라고 된다면요. 아니, 순위를 매겼다고 칩시다. 순위를 매겼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돌리느냐, 그게 가장 큰 난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순위 매기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돌려요? 라고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그 순위가 1, 2, 3, 4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요 1, 2, 3만 돌릴 거예요. 그럼 4순위 친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4순위 친구는 뒤로 뺄 거예요. 냅둘 거예요. 빼가가지고 살짝 운전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실 거예요. 스티어로 만드실 거예요. 스티어로. 자동차에 있는 스티어처럼 만드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살짝 그 3D로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이런 그 메테인 이런 구조가 있다고 했을 때요. 이걸로 하자. 이런 구조가 있다고 했을 때 뭐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순위가 결정지게 됐을 텐데 여기에서 4순위가 되는 친구를요 안쪽에다 숨겨둘 거예요. 이렇게 모셔두게 된다면은 결국 여러분들은요 1순위, 2순위, 3순위만 나와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토대로 해서 한번 사이클을 돌려볼 겁니다. 사이클을 돌린다고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R배열. 만약에 S배열로, 그러니까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S배열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사순위가 되는 친구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그림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 친구에 대해서 배열을 좀 그려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제 보는 눈을 시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4번은 뒤에 가려지게 되고 1번, 2번, 3번이 될 겁니다. 여기 안쪽에 4번이 숨겨져 있겠죠? 근데 4번은 무시하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사이클을 돌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런 친구들을 R과 S 배열 중에서 어떤 배열에 속하게 되느냐? R 배열에 속하게 되겠구나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반대로 R 배열이 아니라 S 배열 같은 경우에서 어떤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느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만약에 1순위, 3순위, 2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썼을 때 만약에 2순위랑 3순위랑 위치를 바꾼다고 칩시다. 2순위랑 3순위랑 위치를 바꾸게 된다면은 그래서 똑같이 저는 시선을 이쪽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다음과 같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겠죠? 4순위 여기 있지만 무시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그 사이클을 돌려보시게 된다면은 1순위에서 2순위로, 2순위에서 3순위로 그 사이클을 돌려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배열을 따져보게 된다면 얘는 R 배열이 아니라 S 배열이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굳이 R배열과 S배열을 나눠보냐 하게 된다면은 지금 만약에 1, 2, 3, 4번이 각각 그런 종류들에 대한 치연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결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R배열이 될 수 있고 S배열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성질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체에 대한 이성질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R배열과 S배열을 그걸 만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4번에서 지금 순위, 사순위에 대해서 얘기해본다 했을 때 이 사순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굴리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굴리기가 이렇게 쉬웠었는데 근데 만약에 사순위가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려야 되는 사이클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됐을 때는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만약에 어 예를 들어서 사순위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사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카이랄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사이클을 어떻게 돌려야 될까? 우리 얘를 안쪽으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쪽으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식으로 버려야 되는 것이 맞을까라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시점을 바꾸시면 돼요. 그런 말이 있죠. 자세가 불편해? 그럼 다른 자세를 고쳐 앉으면 된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앉으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봤던 데가 이 위치였다면은 이 위치에서 4번이 보이네? 불편해. 4번이 안 보이는 곳으로 옮기자. 그래서 여기 시점이 아니라 여기 시점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될지 감이 안 오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요. 4번을 실선에 위치하도록 안쪽으로 가도록 돌려주시면 돼요. 마치 우리 그 큐브를 맞추시는 것처럼 큐브를 돌리는 것처럼 얘들을 한 면을 돌려버리시면 돼요. 한 면을. 면을 돌려버리시면 되는데 그래서 면이라는 거 어떻게 돌리시면 되는 거냐면요. 4번만 그냥 4번이랑 2번이랑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이클을 아예 그냥 큐브를 돌린 것 마냥 이 면 자체를 돌려버리시는 겁니다. 이 면 자체를 딸깍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리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요. 1번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1번이 위로 올라가게 돼서 여기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어가지고 2번이 여기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3번은 고정이에요. 3번이 위치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사이클을 돌리는 한 면만 돌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네 둘이 얘랑 얘만 서로 위치 바꾸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2번이랑 4번이랑 자리 바꾸시면 절대 안 되고요. 4번을 2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면 하나를 딸깍씩 돌려셔야 된다는 거. 면을 돌려야 된다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면은 시점을 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얘들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겨줄 수가 있다 보니까 얘들에 맞춰서 사이클을 돌려보시게 되면은 시계 반대 방향이네요.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배열을 얘기해보게 된다면 이 친구는 S배열이 되겠구나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이 R인지 S인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보시면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문제 몇 가지를 좀 갖고 와볼게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에서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유기화학, 저는 이제 그 맥머리 유기화학 9판에 있는 문제를 갖고 올게요. 살짝, 좀 화면 칸을 늘릴게요. 자, 맥머리 유기화학에 있는 연습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카이랄성을 갖고 있는 이제 분자들이 있어요.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R별과 S별을 결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A번부터 보게 된다면은 지금 A번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분자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카이랄성을 갖고 있는 중심 원자의 탄소가 있고요. 얘를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복실기, 카복실기가 있고 그 다음에 황화수소, 수소, 그 다음에 메테인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 일단 먼저 매겨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황이 있어요. 첫 번째 규칙에 대해서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결합되어 있는 주변 원자들을 먼저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황이 있습니다. 황이 여기 이 세 가지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커요. 원자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HS 이 친구가 1순위가 될 거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걸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탄소들이 있는 이 친구들인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규칙을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규칙을 이용해 보도록 할 건데 메테인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금 주변 원자가 H가 3개가 있는 이런 이제 탄소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밑에 있는 CO2H 이 친구를 보게 된다면요. 탄소를 얘기해 본다 했을 때 얘가 지금 이중결합하고 있는 산소와 그 다음에 OH 이런 식으로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치환기를 갖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 이제 카복실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치환기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중결합이 있네. 이 이중결합은 취급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다면은 이제 규칙 3번 그 친구를 이용해서 얘는 단일결합을 2개가 하고 있는 이런 친구로도 대충 잡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그 주변 원조들 그 원자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메테인 같은 경우는 수밖에 없지만은 이 카복실기는 산소가 있네요, 그렇죠?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산소가 수소보다 더 원자량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순위를 따지게 되면은 누가 더 높은 순위를 갖게 되느냐? 카복실기를 갖고 있는 이 친구가 2순위가 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틀기가 3순위가 된다는 거. 수소는 4순위가 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수소가 나오게 된다면 수소는 무조건 4순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4순위로 되어 있는 거는 수소다 보니까 이 친구 나중에 순위 매길 때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배열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수소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다 매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R인지 S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시점을 여기서 보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4번을 버리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면만 보자라 있는 겁니다. 이 삼각형 면만 보게 된다면은 CH3 그 다음에 HS 그리고 CO2H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위대로 사이클을 돌려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A번에 대해서 해당 분자에 대해서 이제 S 배열인지 R 배열인지 결정하자게 되면 무슨 배열이 되느냐? 이 친구는 S 배열이 되겠구나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열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번은 S 배열 그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배열을 좀 보도록 할게요. B번 배열을 보자라면요. 얘는 S였고요. B번을 보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수소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네요. 그쵸? 일단 순위를 먼저 매겨보도록 할게요. 순위를 좀 먼저 매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규칙에 따라서 주변, 그러니까 중심 원자랑 결합되어 있는 원자들을 먼저 봅시다. 산소, 탄소, 수소, 탄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가 더 원자량이 높기 때문에 얘가 1순위가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2순위를 보게 된다면 메테인과 카복실기가 있습니다. 아까 A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카복실기가 2순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틀기가 3순위, 수소가 4순위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돌려보도록 할 건데요. 다만 문제는 어떤 거냐? 4번이 지금 4순위가 되는 수소가 앞에 나와 있어요. 얘를 뒤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입체에 대해서 내가 좀 잘 본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1번, 2번, 3번이 되는 면만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으로 꾸리는 면만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살짝 좀 쌉고싸라고 하게 된다면은 살짝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OH, HO2C, 그리고 CH3.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수라면은 이 모습을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1번, 2번, 3번.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큐브처럼 한번 판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판을 돌려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 H를 수소가 되는 이 H를 안쪽으로 점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큐브처럼 딸깍 돌릴 건데 혼자 딱딱 돌리면 안 된다고 했죠. 서로 2번과 4번이랑 서로 교체를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얘를 갖고 있는 이 면 자체를 돌리시면 되는 건데 큐브처럼 이 면 자체를 돌리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밑에 밑면이 되는 이 친구들을 돌리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 면을 돌림으로써 수소를 그러니까 사순위가 되는 친구를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면을 잡은 다음에 얘들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모습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제 위에 있는 친구는요, CO2H 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친구는 그대로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있는 친구가 OH가 됩니다. OH가 되고요. 안쪽에 이제 수소가 되는 걸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수소는 안쪽으로 돌아갔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쪽 삼각형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편하게 보심으로써 순위를 따른 그 배열의 구조를 얘기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얘가 이제 1번, 얘가 이제 2번, 3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1번, 2번, 3번이다 보니까 순위에 따라서 사이클을 여러분이 돌려보시게 되면은 시계 반대 방향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R과 S 중에서 어떤 배열을 갖고 있게 되느냐? S 배열을 갖고 있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습 문제에 대해서 B번에 대한 배열은요, S 배열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서는요, 살짝 좀 독특한 구조의 모양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게 중심 원자인가요? 라고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이제 카이랄성을 갖고 있는 층을 먼저 찾아보시면 돼요. 카이랄성. 아까 카이랄성이라는 건 뭐라 했었어요? 비대칭이란 말이에요. 비대칭을 갖고 있는 친구를 찾아보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그냥 치원기가 서로 다른 네 종류를 갖고 있는 중심 원자를 보시면 돼요. 치원기가 네 종류 있는. 그럼 뭐겠어요? 바로 얘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가운데 있는 이 친구.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중심 원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R 배열이냐 S 배열이냐 그걸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심 원자들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있고요. 수소가 있고요. 탄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산소가 지금 원자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얘가 1순위인 건 맞아요. 근데 탄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에탄올을 갖고 있는 이 친구들 보시게 된다면 아까 제가 예시로 말했던 친구인데요. 수소 2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기, 탄소, 그 OH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바로 밑에 있는 친구예요. 위에 있는 친구를 보게 된다면 얘 하이드록시기인 건데 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중결합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중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친구는 단일결합 2개로 치환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살짝 다르게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산소를 2개 갖고 있는 친구로 이렇게 취급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자, 그럼 주변에 원자들을 보게 된다면요. 얘네는 지금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밑에 있는 친구는요. 그럼 위에 있는 친구를 보게 된다면요. 수소 하나, 산소 2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산소 2개 더 많이 갖고 있네요. 그쵸? 더 많이 갖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하이드록시기가 얘가 2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가 에탄올기가 3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수소는 4순위가 되고요. 4순위는 필요 없으니까 냅두게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사이클을 굴려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C에 있는 탄소랑 결합되어 있는 애들이 다 실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냐라고 입체적으로 그려보게 된다면은 살짝 좀 다르게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쪽으로 OH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H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옆으로 CH2OH랑 COH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평면으로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면은 수소가 안쪽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어 있는 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사이클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들 사이클로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얘가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이기 때문에 그려보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그려져 있네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돌고 있기 때문에 10원에 대해서 배열을 결정하자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무슨 별이 되게 되느냐? R별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막 뭐 타이어 모양을 뭐지 그 스티어링 모양을 그려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비유하는 방법이 있긴 하는데요. 좀 살짝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1순위랑 2순위 그리고 3순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면을 보셔야 됩니다. 면을 보신 다음에 그 면을 토대로 해서 순서대로 사이클을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면을 그려보시게 되면은 모양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클을 그려보게 됐을 때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R배열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S배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무지성으로 넘어가게 하게 된다면은 지금 방금처럼 제가 예시로 그려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지성으로 이렇게 막 1, 2, 3, 4를 하신 다음에 1, 2, 3, 4번 보이네 이렇게 사이클을 해서 해야겠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은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얘는 S배열이겠네 라면서 문제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S배열이 아니라는 거 방금 봤다시피 우리는 이런 구조를 R배열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무지성으로 순위만 매긴다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면 찾고 그림을 그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하자면 그게 맞기는 하는데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4순위를 배제하고 1, 2, 3순위만 보이게끔 만든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보이시게 되는 면이 설상 조금
뒤틀려진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좀 말을 이렇게 하면 애매하긴 한데 어디 보자. 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산소가 위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산소가 위에 있는 모습이고 얘도 똑같이 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산소랑 그다음에 여기는 수소랑 그러니까 지금 이 알코올이랑 이 수소랑 둘 다 똑같은 쇠기형이란 말이에요. 둘 다 쇠기형이라는 거는 얘들은 지금 같은 그러니까 평면을 둔다고 했을 때 얘들은 둘 다 지금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결합끼리는 여기에선 무시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합끼리를 무시하게 된다면은 얘들은 지금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에요. 만약에 아무렇게나 막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제 면을 넣게 된다면은 얘가 겹쳐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겹쳐서 나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최대한 안 보이게끔 여러분들이 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사이클을 돌려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아마 그 배열을 결정할 때 가장 헷갈리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위가 되는 친구를 내 눈앞에서 없애야 돼요.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끔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다 해서 1, 2, 3, 4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4번이 안 보이게끔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베스트가 이렇게 점선으로 혼자 따로 두시게끔 만드는 게 낫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저도 솔직히 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조금 입체적으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그나마 제가 입체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얘가 탄소고요. 얘가 탄소고 지금 이제 어 살짝 어떤 느낌으로 그려볼 거냐면은 얘가 왼쪽에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왼쪽에 있다고 그려볼 거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OH OH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서 H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H가 앞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위에 있어요. 위에 C, O, 그 다음에 이렇게 H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와닿으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이게 좀 와닿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다라는 거. 지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하기 좀 굉장히 애매하긴 한데요. 이렇게 평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앞에 이렇게 툭 튀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안 보이게끔 두시려면은 얘를 안쪽에 두게 되면은 지금 얘랑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면을 이루셔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게 되면 정사면체 일단 먼저 그리고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를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안쪽에 있는 이 친구들 있잖아요. 안쪽에 있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클을 돌려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무지성하게 된다면 여기 겹쳐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겹치게 되면 안 된다 얘기인 거예요. 수소가 겹치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렉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순위를 매겨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친구들로만 얘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얘가 2순위고 얘가 3순위거든요. 얘들을 돌려서 다시 한번 돌려가가지고 얘기해보게 되면은 탄소에서 그러니까 정사면체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고 얘기해줄게요. 그게 낫겠죠? 정사면체 그림을 그리고 얘기해본다고 썼을 때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친구가 수소가 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친구가 그냥 정사면체 아예 그림을 그냥 그리고 얘기해볼게요.
정사면체의 그림을 아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해 보게 되면요. 이게 더 그림 표현하기가 좋겠죠? 이걸로 합시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된다면은, 어, 어, 그리고 점선을 똑똑똑 쳐보게 되면은, 지금 안쪽에 있는 이 친구가 수소가 되는 겁니다. 얘가 수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수소가 되고, 그다음 얘가 왼쪽에 있는 그 여기 앞쪽에 있는 이 친구가 CH2OH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하이드록시기,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친구가 카보 하이드록시 그 알데하이드기, 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CHO. 자, 이렇게 돼가지고 본다고 했을 때 각각마다 방금 순위 매겼던 것들로 해가지고 사이클 다시 매겨보게 된다면 1번, 2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만 되는 이 면만 보시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있는 면만. 그래서 이 면만 보시고 사이클을 돌려보시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계 방향이다 보니까 이렇게 알별이 되겠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이런 식으로 구조식이 보인다 해가지고 이 구조식을 토대로 해서 순위를 매기고 이 구조식에서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따라가시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기하 구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구조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4번 4순위가 되는 친구를 맨 뒤에다 두시고 1, 2, 3순위가 되는 그 친구들끼리만 따로 추려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막상 쉽게 얘기하자라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애매해요. 쉬웠으면 대학교가 아니죠. 그게 슬픈 얘기긴 한데요. 그나마 좀 쉽게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내 머릿속에 정사면체를 하나 그리세요. 내 머릿속에서 정사면체를 하나 그린 다음에 그 친구가 꼭 갖고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으시면요. 살짝 정사면체 그림을 입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그리시면서 감을 찾는 게 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체에 대한 파트를 다루시는 거다 보니까요. 입체를 알 수밖에 없어요. 입체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 기하 구조에 대해서 내가 이해 안 간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혼성화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혼성화 구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시게 된다면은 이런 입체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강의에서 열심히 듣든 간에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입체에 대한 그 기하 구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보신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하 구조에 대한 입체의 면을 이용해 가지고 배열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지 이렇게 순위랑 같이 해가지고 R과 S 배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예시로 할 만한 설명할 수 있으면 좀 좋긴 할 텐데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하네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좀 더 나중에 추가 영상을 좀 만들어 볼게요. 게다가 그리고 뭐 이거에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입체 영상이 있으면은 입체 영상과 같이 함께 얘기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피드백 해 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다른 영상 또 추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먼 그래서 아무튼 유먼이 된다. R과 S에 대한 배열은 이렇게 해서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기화학 기초에 대해 그 입체화학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R과 S 배열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확실히 대학교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게 좀 굉장히 많네요.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면은 추가 영상을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더 간단하게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그냥
연습 문제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쉽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연습 문제들을 만약에 풀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그 해당 연습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유기화학 기초 관련된 개념 문제 한번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소사마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멍멍.